성중시록 164권 성중 15년 3월 16일 계묘 다섯 번째 기사 1484년 명성화 20년 이봉에게 하스하기를 경이 백성을 다스리는 겨를에 국가의 월열을 위하여 변방의 일을 개진하였는데 내가 의논의 정대함을 보고 진실로 아름답고 기쁘게 여겨 특별히 한 작업을 더한다 하였다. 성중시록 164권 성중 15년 3월 18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전국 비전주 송포 지자 일기 태수 원이 일기주 수호 대관 원무 축전주 종상 군지수 시향 일기주 상승포 염진윤 송림원 원실차 예주 해적대장 국중이 사람을 보내와 토의를 바치었다. 성중시록 164권 성중 15년 3월 18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손순효를 숭정대부 행 사한승부 판윤으로 이극균을 자헌대부 지중추부사로 김영유를 가선대부 행 첨지중추부사로 이봉을 가정대부 전주부윤으로 삼았다. 성중시록 164권 성중 15년 3월 19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수리도감에서 아뢰기를 군인이 벌썩할 때에 눌려서 상한 자가 5인인데 그 4인은 이미 죽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인명은 지중하니 그 감력 관원은 의금부에 내려 추국하고 상한 자는 급히 구제함이 마땅하겠다 하였다. 수리도감 제주 이극배가 와서 아뢰기를 군인이 압사함은 신등이 능히 검찰하지 못한 소치이니 되제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는 제주가 알지 못한 것이니 대제하지 말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벌썩에 소용되는 철물이 이미 다하여 이를 판비하기 어려울까 염려되니 청컨대 박내인의 담장을 쌓는 자로 하여금 각자 돌을 다듬게 하고 반드시 스스로 사오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영선하는 역사가 오래되어 취석을 이미 다 하였는데 박내인이 어디를 조차 살 수 있겠느냐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일극배는 임금의 뜻에 아첨하고 순종하여 이미 도승 3천을 하고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겨 또 승군에게 역사를 더하기를 청하였고 박내인으로 하여금 돌을 사서 담장을 쌓게 하려고 하니 박내의 백성이 무슨 죄가 있는가 하였다. 성중시록 164권 성중 15년 3월 20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오부승지 김종직이 새로 연건한 장경궁기를 찬진하니 어수로 서경 오자지기 가를 준우 조장 등의 말을 써서 김종직에게 보이며 이르기를 이 기에 그 연패를 높게 하였다는 말이 있는데 내가 과연 궁구를 높게 하였다면 승지가 처음에 어찌하여 간하지 않고 이제야 그래 이를 실었느냐 하니 김종직이 바로 가의의 치안책에 개패를 국억으로 올리고 모서리가 지면으로 멀면 집이 높다는 말을 써서 올리며 말하기를 가이가 말한 바는 당을 인주로 비유하고 패를 공경 대부 사로 비유하고 땅을 서리로 비유하여 그 상하의 사이가 준절함을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는 옛일을 인용하였는데 어찌 장려하다고 여겨서 준자를 섞였습니까? 시는 황공함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준자는 고대한 것으로서 이를 해석함이 있는 까닭으로 내가 알지 못하고서 말하였는데 이제야 그것이 그렇지 않음을 알겠다. 또 준자가 비록 실로 장려함을 가르쳐서 말하였더라도 내 어찌 감히 고치게 하겠느냐 하였다. 준우 조장은 높고 큰 집과 조각한 담장을 말한다. 연패는 집 모서리와 섬돌이다. 치안책은 한나라 문제 때의 가이가 천하를 평치하는 책략을 쓴 문장이다. 성중시록 164권 성중 15년 3월 21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수리도감 낭청 임중이 공력군을 빙자하여 많은 제목을 모아 사사집을 연건하였으니 청컨대 국문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영선할 때 이와 같은 일이 혹 있는데 그대가 능히 적발하였으니 매우 잘하였다. 어디를 통하여 들었느냐 하니 지병 양순경이 아뢰기를 신등이 풍문으로 이 일을 듣고 산지기를 잡아서 공문하였더니 바로 임중의 소위임을 알았습니다 하였다.
성전시로 164권 성종 15년 3월 21일 무신 두 번째 기사. 감교청에서 아뢰기를 의빈 이품 이상은 위라 이끌고 삼품 당상은 부위라 이끌고 당 하관 사품까지는 첨위라 이끌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시로 164권 성종 15년 3월 22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수리도감 낭청 정겸이 벌석을 감력할 때 군인을 압사케 한 죄는 유리 장 80대에 해당합니다니 전교하기를 군인이 압사한 것은 정겸이 직접 본 것이 아니니 그를 논하지 말라 하였다. 성전시로 164권 성종 15년 3월 23일 경술 첫 번째 기사. 한승부 우윤 성준이 와서 아뢰기를 장경궁 담장 터는 주위가 4325척이니 그 높이는 몇 척이라야 가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외장의 높이는 1신 반으로 하고 내장의 높이는 1신이면 가하겠다 하였다. 성종시로 164권 성종 15년 3월 24일 신의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종시로 164권 성종 15년 3월 25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영안북도 절도사 이계동이 회령징 첨절제사 정유지의 첩정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중국인 요광 등 4명이 지난 병술년 사이에 올량압 이열대에게 포로가 되었다가 금년 2월 초 9일 밤에 몰래 이열대의 차자를 죽이고 풍산보에 도망하여 왔는데 이열대의 종류가 추적하여 와서는 돌려달라고 강청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기까지 하였으니 청컨대 전에 내리신 유지에 따라 돌려주게 하소서니 명하여 의금부와 영도운영 이상 6조 판사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선 심의 윤필상 이급배 윤호 서거정 허종 이파 한칠의 김경광 어세공 어세겸은 의논하기를 요광 등을 만약 돌려주지 않으면 혹 변방에 헌단이 생길 것이나 돌려주면 저들이 반드시 횡포하게 혹독한 학대를 더하여 그 분을 풀 것이니 비단 정으로 참아하지 못할 뿐이 아닙니다. 그 나머지 필요된 중국인들도 모두 이를 들을 것이니 후일에 만약 본국으로 달아나 돌아가면 반드시 전전상어하게 되어 중국 조정에 알려지고 중국 조정에서 만약 힐문을 더하면 장차 무슨 날로서 대답하겠습니까? 이 앞서 왕중무가 이 둘이를 죽였으되 우리나라에서는 돌려달라는 청을 들어주지 않고 즉시 해송하였습니다. 이제 저 사람들이 만약 다시 와서 요구하며 마땅히 말하기를 이것은 중국인에 관계되어 감히 마음대로 머무르게 하지 못하고 이미 왕경으로 보내었다. 중국인을 해송하면 그 유래가 이미 오래인데 너희들이 어찌 들어서 알지 못하겠느냐. 이는 황제의 백성이기에 변장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며 변장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또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고 마땅함을 따라서 해설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전전상어는 돌려가며 서로 말합니다. 성종시로 164권 성종 15년 3월 26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일본국 관서로 축풍비 삼주 총태수 태제부 도독 사마 소경 등원 정상이 사람을 보내와 토의를 바치었다. 성종시로 164권 성종 15년 3월 26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사헌부지평 양순경이 와서 아뢰기를 전일에 이계손의 죄를 온청하였을 때 특명으로 용서하시었는데 이계손이 그늘이고 북경에 간 종은 바로 시정의 큰 장사지입니다. 이계손이 어찌 알지 못하고서 데리고 갔겠습니까? 그 종이 가지고 간 물건이 적지 않았는데 이계손이 또 어찌 알지 못하여 금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대신이라 하여 죄주지 않는다면 무엇으로써 후례를 징계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아비가 자식한테도 오히려 그 악함을 알지 못하는데 더구나 주인이 종한테이겠느냐 하였다. 양순경이 다시 이를 청하니 전교하기를 내 바야흐로 치제하르를 하니 뒤에 다시 와서 말하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이계수는 명제상으로 당시의 명망이 잠은 높았었다. 그러나 치산을 좋아하여 많은 양전을 점거하고 집이 매우 부유하였으나 그 종을 단속하지 않고 마음대로 범금하게 하였으니 그 책임이 돌아갈 곳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164권 성종 15년 3월 27일 갑인 첫 번째 기사 대신의 죽음에 백관이 회장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호문관의 쌀의기를 춘추 전을 살펴보니 대부는 죽은 뒤 3개월 만에 장사 지내되 같은 지위에 있는 대부가 회장한다 하였고 후한이 제준이 졸한이 조서를 내려 백관을 보내어 먼저 장사 지내는 곳에 모이도록 하고 소복 차림으로 거가가 임하였으며 당나라의 위증이 졸하니 조칙하여 내외 백관을 조정에 모이게 하고 모두 부상하게 하였고 고려의 강강참 이주좌 최사추가 졸하니 백관에게 회장하도록 명하였습니다. 하니 명하여 의정부 영돈용 이상 6조 홍문관에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대부가 회장함은 예적에도 그 법이 있었으나 모두 한때의 특언이고 만세에 상행하는 법전은 아니었습니다. 만일 이 예법을 행하고자 하면 홀로 중신이 죽음에만 회장하도록 명하여 이 수를 보이게 하소서 하고 한 명의 심에는 의논하기를 춘추 한당 고려 때에 대신이 죽음에 백관이 회장한 글이 있으니 그 대신을 공경하는 예가 중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신의 장소가 혹 멀리 하룻밤을 지내야 할 곳에 있으면 백관이 있을 일을 패하고 회장할 수 없으니 다만 출장하는 날에 각사의 일원이 문 밖에서 조송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이극배 윤호는 의논하기를 대신의 죽음에 백관으로 하여금 회장하게 함은 그 뜻이 매우 만족할 만합니다. 그러나 한나라의 제준과 당나라의 위진과 고려의 강감찬 등은 모두 큰 공덕이 있는 까닭으로 일시의 특명으로 회장하게 총의를 보였을 뿐입니다. 아조에서는 대신의 죽음에 혹 치부하고 혹 예장하게 하여 대신을 존중하는 예가 이르지 않음이 없으되 다만 회장의 제도는 조종조로부터 행하지 않았으니 신등의 뜻으로는 장소가 멀면 백관이 회장하기 어렵다고 여기나 만약 장소가 가까우면 특명으로 회장하게 한들 어찌 해에 예에 해롭겠습니까 하고 서거정은 의논하기를 예전의 인구는 대신을 우리하여 혹 친림하여 문병하고 혹 친행하여 공림하였으니 백관으로 하여금 회장하게 함이 예에 어찌 해롭겠습니까? 다만 대신의 죽음에 회장한다고 범칭하게 되면 그 예가 번거로울 듯하니 이제 만약 짐작하여 입법한다면 대신으로 이미 삼공을 역임한 자와 큰 훈로가 사직에 있는 자와 종친으로 종기한 데 속하고 명망이 높은 자가 있으면 임시에 특명하여 백관에게 회장하게 함으로써 이 수를 보임도 또한 정례에 합하겠습니다 하고 회종은 의논하기를 예전에는 대부의 장사에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회장하였으니 진실로 아름다운 뜻이 되지만 그러나 때가 다르고 일이 다릅니다. 한나라 이래로부터 의방하여 이를 행할 수 없었고 비록 그 사이에 회장한 자가 있더라도 특히 한때의 은수에서 나온 것이니 이제 이에 의하여 상법을 정하게 함은 불가합니다. 만약 공이 국가에 있는 자라면 특별히 백관으로 하여금 회장하게 하여 우례를 보이는 것이 진실로 사이에 합하겠습니다 하고 김경광은 의논하기를 대신의 죽음에 온 조정이 회장하면 진실로 양법이 되지만 그러나 옛날을 상고하면 회장한 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기 생각하건대 특히 한때의 은수에서 나온 것뿐이니 정하에 상법을 삼을 수 없다고 여깁니다. 만약에 공이 사직에 있고 이미 삼공을 역임한 자라면 임시에 특명함이 진실로 사이에 합하겠습니다 하고 조익정 박안성은 의논하기를 대신이 졸하면 이미 조제하도록 하고 또 관에서 상사를 갖추게 하였으니 은혜가 지극합니다. 회장하는 건사에 이르렀으는 예약이 주나라보다 성함이 없으되 이런 의식이 나타나 있지 않고 그 조하시 전에 기록된 바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이르고 인척되는 자가 이르렀다고 한 것은 친척과 동료가 스스로 정의가 두텁다고 하여 와서 양사를 돕는 것뿐입니다. 혼신을 대우하면 한나라 당나라가 가장 잘하였는데 광무 태종이 제준 위중에게는 조제한다 지나지 않을 따름이었습니다. 고려에서 강감산 이주좌 최사추의 죽음에 백관으로 하여금 회장하게 하였으되 사민 이외에는 듣지 못하였으니 이것도 또한 한때 은수입니다.
또 지금은 고향에 귀장하니 도성과의 거리가 매우 먼 자는 어찌 온 조정이 가서 수노를 지낼 수 있겠습니까? 회장하는 것에는 형세가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고 어세공 이공 이측은 의논하기를 대신의 죽음의 백관으로 하여금 회장하게 하면 역대의 제왕이 간혹 이를 행하였으나 이것은 상전이 아닙니다. 이러므로 조정의 우레가 이르지 않은 것이 없으되 올해의 이 주에는 다만 그의 하는 것만 기재하고 백관이 회장하는 글은 없는데 이는 선왕이 미처 결의를 내지 못한 법전이 아니니 한결같이 올해 일을 주에 이하소서 하고 이파 이세자 이숙감은 의논하기를 국가에서 대신의 죽음에 철저하고 관에서 장사를 갖추게 하며 삼공이면 거예하고 그 발인에는 도문 밖에서 치전을 하니 대신을 후하게 예우하여 시종의 연회를 온전히 한 것입니다. 만약에 백관이 회장하면 그 예가 지극히 용성하고 그 일이 지극히 중하니 혹 특별한 공훈과 큰 덕이 있어 좋게 생민을 윤택하게 하고 국가의 안위에 관계된 자라면 역대 및 전조에서도 때때로 있었지만 그러나 모두 인주의 한때의 특별한 은혜에서 나왔으니 만약에 이를 예로 삼아 상사를 삼는다면 매우 융성한 예와 매우 거대한 일을 사람에게 베풀게 되어 사람이 불편할까 두렵습니다. 하고 이걱정 김자정 권정 이육은 의논하기를 회장하는 이에는 예로부터 있었으니 진실로 두터운 풍속입니다. 그러나 장소가 만약 도성에서 가까우면 고례례를 따라 행하는 것도 무방하지만 만약 먼 곳에 있는데 회장한다면 왕래하는 즈음에 직사를 광패할 뿐만 아니라 공돈하는 비용도 심함이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선왕 선후의 상에 있어서도 제도 감사가 친히 오지 아니하고 도사 수령으로 하여금 진의하게 하고 회장하였는데 대신의 죽음에 백관이 회장하는 것은 실로 행하기 어렵습니다. 하고 어세금 이경동 변수는 의논하기를 대신의 죽음의 백관으로 하여금 회장하게 하면 정법에 진실로 후하며 이는 인정을 연유하였으므로 옳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고문에는 대부는 3개월 만에 장사 지내는데 같은 지위에 있는 대부가 참석한다는 글만 있으니 회장하는 절목도 또한 상세할 수 없습니다. 한나라 당나라에 이르러서 비록 회장하는 말은 있으나 또한 회장하는 의식은 없으니 이는 진실로 전대에 없었던 일이며 전조에 이르러서는 명경과 중신이 많지 않음이 아니지만 회장한 예는 겨우 하나 둘만이 상고할 만하니 아마도 특별히 당시 인군의 명에서 나온 것이므로 끌어서 상례를 삼으면 불가한 줄로 압니다. 또 이제 대신이 출장하는 곳이 아주 옛날과 같이 조역이 일정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 가서 택지함으로 원건이 가지런하지 않으며 심한 자는 혹 향읍에서 10여일의 노정에 장사 지내기도 합니다. 가까이서 장사 지내는 자도 백사의 직을 패하고서 여러 날을 행하며 회장할 수 없는데 더구나 10여일이겠습니까? 극이 생각하건대 이것은 비록 입법하여 상례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군상께서 대신을 대우하는 시종의 후례는 진실로 갑자기 피할 수 없으니 그 공훈과 덕업이 있어 군상에게 공경하는 중이 용작으로 지극히 여러 사람의 물망에 윤협한 자이면 한때 예관의 계품으로 군상이 특별히 명하는 데 달려 있을 뿐입니다. 하고 권찬 홍의로 유윤겸은 의논하기를 삼가 살펴보건대 백관이 대신을 회장하는 예는 한때의 특명에서 나온 것이고 일정한 제도는 아닙니다. 지금의 회장은 혹 1일 노정, 2, 3일 노정이나 백관이 나라를 비우고 회장하러 갈 수는 없으니 신당의 생각으로는 원훈 대신으로 그 원수를 중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자만이 발린하는 나라당의 다만 그 집에 모이어 전송했으면 합니다. 하고 이명숭 안침 김헌 조위 박문관 김은기 성희증 민보익 박증영은 의논하기를 한나라 제준의 상에는 조수로 백관을 보내어 상소에 모이게 하였고 당나라 위증의 상에는 조수로 내외의 백관을 조정에 모아서 부상하게 하였으며 곽자의 상에는 조수로 군신에게 가서 조상하게 하였는데 이 수인은 모두 한때의 공덕이 결련한 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부상하는 데에 그치고 백관이 회장한 예는 없었습니다. 오직 고려의 강감천 이주좌 최사추의 상에는 백관에게 명하여 회장하게 하였지만 그러나 고제에는 모두 이 예가 없으니 무엇을 근거한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등은 대신으로 공덕이 있는 자는 백관에게 특명하여 부조하게 해야지 드러내어 상전을 삼는 것은 불가하다고 여깁니다. 하니 승경원의 전교하기를 한나라 당나라 고려 때에 회장한 자는 수인에 거칠 뿐이다. 그 큰 공덕이 있는 자는 회장하도록 특명하인데 이것은 바로 한때의 은수이니 드러내어 상전을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 의논하기는 혹 회장함이 옳다고 혹은 문 밖에서 조송함이 옳다고 하는데 회장하는 것은 그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 조송하는 절목을 의논하여 정하고 임시하여 특별히 행함이 어떠하겠느냐 하니 승지 등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다. 회장은 장사 지내는 데 참여합니다. 이수는 특별한 예우이다. 공림은 임금이 죽은 신하를 몸소 조문합니다. 양사는 장사 지내는 일이다. 순월은 열흘이나 달포가량을 말한다. 광패는 오랫동안 패합니다. 조역은 묘가 있는 곳 영역을 말한다. 중이 융작은 고관 대작을 말한다. 성조실록 164권 성종 15년 3월 27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전일의 정선 등이 말하기를 현재의 제주하는 것은 매우 오래 걸리니 진행함은 불가합니다고 하였는데 어찌 오래 걸린다 하여 임의로 편하게 정지하겠느냐. 다만 전에 알던 장구가 지금도 아물지 않아 모욕하고 재결하지 못하니 그 진행하는 것을 정지하게 하라 하였다. 제주는 신주에 글을 씁니다. 창구는 종교의 구멍이다. 성조실록 164권 성종 15년 3월 29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정의왕후의 연제를 행하였다. 성종실록 164권 성종 15년 3월 29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예조판서 이파가 와서 연관복을 올리다. 성조실록 164권 성종 15년 3월 29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사흥부지평 양승경이 또 와서 이계손의 주의를 청하니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내가 처음에는 이계손이 혹 알지 못하였으리라고 생각하였는데 이제 다시 이를 생각하니 이와 같은 일은 적발하기가 어렵다. 이제 만약 죄주지 않는다면 회단을 장차 구하기 어려우니 내가 이를 죄주고자 한다. 그러니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정창소는 의논하기를 이계손이 만약 그 종이 건물을 가진 것을 알았다면 그 주가 진실로거나 만약 알지 못하였다면 단지 그 직을 파함으로써 후례를 경계하소서 하고 한 명에는 의논하기를 유사로 하여금 조율하여 계달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 하고 쉬면은 의논하기를 대저 노자가 범한 바는 그 주인이 실로 알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계손이 어찌 다 그 종이 가진 물건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흥리하는 노자를 데리고 간 것은 이계손의 죄입니다. 하지만 그 죄는 영을 어긴 데 지나지 않을 따름입니다.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북경에 가는 사신이 흥판하는 무리를 데리고 가서 그 물을 가지고 매매하는 자가 간혹 있으니 이계손이 만약 실정을 알았다면 죄를 다스려 후례를 경계하소서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이계순의 사람됨이 낙락되기이어서 반드시 노예의 소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인을 금속하지 못한 것은 윗사람이 게을리한 데서 말미암은 것이니 이것은 책임이 없을 수 없습니다. 경하면 말로서 경계하시고 중하면 파직하여 경계하소서 하고 이것배는 의논하기를 이계손이 알았는지 알지 못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종이 많은 물건을 가졌음을 알았을 때 금하지 않았다면 진실로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알지 못하였다면 좌죄하는 것도 또한 애매하니 유사로 하여금 추명하게 하여 정주에 하소서니 이급배의 인원에 따라 명하여 사헌부에 국문하게 하였다. 낙락되기는 뜻하는 바가 크고 뛰어난 큰 기국을 말한다. 추명은 추리하여 밝힘이다. 성조실록 164권 성종 15년 3월 29일 병진 네 번째 기사 성균 유학 박감이 상사하여 말하기를 저의 아비 박형근이 훈융
절제사가 되어 인물이 노략질 당한 데에 좌죄되어 장 100대 남의 현에 증군되었는데 조부모의 나이가 모두 82세이며 온갖 질병이 겹쳐서 한번 보고 결별하고자 합니다. 하니 명하여 박형근을 방면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164권 성종 15년 3월 29일 병진 다섯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이제 가뭄의 징조가 있고 근래에 반사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 그래서 강상에 관계된 것 외에는 용서하려고 하니 그것을 영돈용 이상에게 의논하라 하니 정창손 한 명의 연필상은 의논하기를 사면하는 것은 중대한 일인데 가뭄이 극심하지도 않으니 천천히 기후를 보아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 하고 심회는 의논하기를 성상의 하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만 그러나 죄가 경하면서 실정이 중한 자도 또한 많이 면방될 것이니 유사로 하여금 경중을 짐량하여 계달하게 한 뒤에 방사하소서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가뭄이 당장 극심하지 않고 또 사라는 것은 소인에게 다행이니 지금 반사함은 너무 이르지 않습니까? 또 국상 3년 안에 제멋대로 술을 마시는 자가 잠은 많으니 창건대 검주하게 하소서 하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승상의 하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니 심회의 의논에 따라 헌부로 하여금 제멋대로 술 마시는 것을 금하게 하였다. 반사는 정기 사면 또는 대사 특사를 반포하는 일이다. 성종실록 164권 성종 15년 3 성종실록 165권 성종 15년 4월 1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박리 사람들을 부려 창경궁의 담을 쌓던 것을 두 대비가 말렸는데 이때 이르러 제사의 죄수들을 시켜 쌓으려고 대신에게 의논하였다. 영의정 정창손이 의논하기를 궁궐을 수리하는 중대한 일에 죄수들을 부리는 것은 적당하지 못합니다 하고 상당봉은 한 명의 조아이정 윤필상이 의논하기를 죄수들을 부려 궁궐의 담을 쌓는 것은 대체에 있어 적당하지 못하니 동반 육품 이상이 각각 품종을 내게 하여 부리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청송부원군 심해 영돈용 부사 윤호가 의논하기를 죄수들을 부려 담을 쌓아도 무방합니다 하고 우의정 홍응이 의논하기를 죄인을 일에 이바지시키는 것은 그 유로가 오래되었으니 예전의 성단용이 그것입니다. 죄수를 부르는 것이 적당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품종을 부리는 것도 전례가 있으니 이것을 다시 의논하라 하였다. 정창손이 의논하기를 품종은 다 미약할 것이며 동반육품 이상에는 근수가 없는 자도 간혹 있으니 품종을 부리는 것은 적당하지 못합니다. 하고 심해 홍응 윤호가 의논하기를 품종을 부려도 무방할 듯합니다. 아니 심해 등의 의논을 따랐다. 품종은 관리들이 그 관품에 따라 나라의 역사에 내보내 이를 돕게 하던 종이다. 세종실록 제44권을 보면 모든 공력의 그 품에 따라 그 복종들을 출력시켜 조력하던 것을 품종이라고 한다 하였다. 성단용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성을 쌓거나 절구지를 하는 죄수를 말한다. 성종실록 165권 성종 15년 4월 2일 모 첫 번째 기사. 형조에서 죄수들을 적어 싸르니 승정원에서 은교하기를 요즘 가물징조가 있으니 강상 장호에 관계되는 죄와 강도 절도 외의 자범을 방면하는 일에 대하여 전지를 기초하여 아래라 하였다. 성조실록 165권 성종 15년 4월 2일 무 두 번째 기사. 신준월차 헌대부 영한도 관찰사 겸 영흥 부윤으로 삼았다. 성조실록 165권 성종 15년 4월 3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안윤손이 와 싸레기를 이제 죄가 가벼운 옥수를 소결하여 방면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경사나 제변이 있더라도 쉽사리 사면할 수 없는데 더구나 까닭없이 방면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가물징조가 있으므로 소결하여 방면하려는 것이다 하자 안윤손이 아뢰기를 가뭄이 매우 심하지는 않으니 지체된 옥수만을 소결하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해마다 잇따라 흉년이 들고 이제 또 가문이 내가 매우 염려되거니와 내가 사면하려는 것은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걱정하는 데 뜻이 있는 것이다 하였다. 소결은 관대히 처결합니다. 선조실록 165권 성종 15년 4월 3일
김이 두 번째 기사. 이날 비가 내리자 승지 김세적 이덕순 김종직이 아래기를. 그늘 가뭄이 매우 심하기에 이르지는 않았는데 상상께서 가뭄을 근심하는 것이 지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이 비를 내리니 신들은 못 견디게 기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하늘이 내 마음을 알고 이 우택을 내리니 나도 매우 기쁘다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비를 축하하는 것이 승지의 직임이 아니며 작은 비는 또한 축하할 것이 못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아첨하였다 하였다. 성조실록 165권 성조 15년 4월 4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영안도 관찰사 신준이와 사례기를. 이 시해가 반란할 때 신의 아비 신숙주와 한명회를 핑계 삼았고 신의 형 신면도 살해되었는데 그때 반란에 편든 사람과 신의 형을 죽인 자가 아직도 그 도에 있고 지경이 따라 있는 이 아이는 널 보복하려 마음먹음으로 사신이 그 고장에 들어갈 때마다 백성이 모여 사신의 언동을 살필 것인데 이제 신이 그 도에 가면 신은 언색에 나타내지 않더라도 백성이 스스로 의욕할 듯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북방의 백성은 성품 매우 우직하니 경이 가서 어루만져 돌보면 전의 의혹이 저절로 풀릴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165권 성종 15년 4월 5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영안도 관찰사 신준이 상소하기를. 신은 타고난 자질이 천박하여 문무의 재주가 모자라므로 하나도 취할 만한 것이 없는데 이번에 특별히 영안도 관찰사를 제수하시어 언수가 넘치니 노둔한 자신을 닥달하여 성은에 보답하는 것이 진실로 마땅하겠으나 사체에 적당하지 못한 바가 있으므로 어제 어리석은 생각을 대략 아뢰었습니다. 성문이 간절하여 신이 사가에 물러갔으나 반복하여 생각해도 마음이 석연하지 못하므로 다시 예감을 번거롭게 합니다. 정해년의 별난은 우리나라가 건국하여 100년을 내려오는 동안에 없었던 일이거니와 흉악한 무리가 신의 아비 신숙주를 가리켜 왕의 곁의 간악한 사람이라 하였고 신의 형 신면도 비명에 횡사하였으니 신의 집안을 화를 당한 것이 참혹하였습니다. 북방 사람은 전승이 어리석어 의리를 모르므로 정해년 이래로 위태롭게 여기고 의심하여 안정하지 않는데 신이 그 도에 감사가 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반드시 감사는 신숙주의 아들이며 신면의 아우이니 우리가 앞으로 그 해독을 입을 것이다 할 것입니다. 혹 죄를 범한 자가 있을 때 신은 사심없이 판결하더라도 저희 스스로 의구를 일으켜 신이 사심을 품었다고 생각해서 웅창자화하여 스스로 조용하지 않은 짓을 하면 말로 깨우칠 수 없을 것인데 신이 한 방면을 맡은 직임을 받고서 이러한 혐의 때문에 지나치게 너그럽고 부드럽게 하여 죄가 있어도 다스리지 않는다면 기강이 점점 없어져서 위임하신 뜻을 저버리게 될 듯합니다. 하니 영돈용 부사 이상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정창선 윤필상이 의논하기를. 이 시해가 신숙주를 가리켜 간사한 무리라 하자 함흥 사람이 따라서 신면을 죽였는데 그때 공모한 하수인이 아직 모두 죄받지 않고 지금도 남아있으므로 신준이 온다는 말을 들으면 의구를 일으킬 것이며 그도의 인심은 어리석고 고약하여 어리로 깨우치기 어려우니 개차하는 것만 못하겠습니다. 하고 홍응이 의논하기를. 신준으로서는 자처하는 도리가 응당 이러해야 하겠으나 저 지방이 국가의 은혜와 위엄을 입어온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어찌 오늘날에 악이 다시 싹들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급에는 의논하기를. 저들에게 의구가 있고 신준도 혐의를 품어 양편이 서로 의심하고 막힘으로 이의 형편이 가볍지 않으니 개차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홍응의 의논에 따랐다. 성조실록 165권 성종 15년 4월 6일 임술 첫 번째 기사. 호조 참판 김견수가 전문을 받들고 천추절을 축하하러 북경에 가는데 권정내로 배전하였고 따라서 통사 서균을 임명해 보내어 사로잡혔다가 도망하여 온 중국인 반중 등 8명을 거느려 요동으로 보내게 하였다. 성조실록 165권 성종 15년 4월 8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대신이 죽었을 때 백관이 성문 밖에서 조송하고 회장하는 일을 예조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여 아뢰게 하였었다. 이때 이르러 예조의 사례기를. 두 대신이 죽어 동시에 발인하되 장지가 하나는
가깝고 하나는 멀면 회장을 행하기도 하고 행하지 않기도 하는데 이것은 사례에 적당하지 못하여 그 행하기 어려울 듯하니 발인하는 날의 제사에서 한 관원이 나와 성문 밖에서 곡하며 보내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아니 영돈영 부사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정창선 한 명의 심해 윤필상 홍웅 이급배 윤호가 의논하기를 우리나라에서는 대신을 장사 지내려고 전송할 때 의정부 6조가 성문 밖에서 조전을 행하니 그 예가 이미 후합니다. 회장은 행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국가의 중심에 관계되니 발인하는 날에 백관이 곡하며 보내는 것은 행할 만한 듯합니다. 그러나 한때 은수에 달려있으니 제도를 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고 서거정이 의논하기를 대신의 회장은 사람마다 할 것 없고 종사에 공덕이 있는 자라야 그 때에 따라서 특별히 행하라고 명하셔야 할 것이며 그 회장은 백관이 장지에 모일 것 없이 발인하는 날에 성문 밖에서 조송하는 것이 적당할 듯합니다 하고 허종이 의논하기를 예전에 대부의 장사의 동렬들이 간 까닭은 대신을 존중하여 그 예를 다하기 위한 것이지만 후세에서는 예와 때가 변하여 예를 모두 다를 수 없으므로 이따금 국가에 큰 공덕이 있는 자가 있으면 특별히 백관이 회장하도록 명하는 것도 시일을 참작하여 하는 것이니 장제의 원근을 보아 회장하기도 하고 조송만을 하기도 하여 넉넉한 예우를 보이는 것이 매우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한칠애가 의논하기를 예조에서 아랜대로 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김경광이 의논하기를 온 조정이 회장하는 것은 행하기 어려운 행편이니 가까운 곳은 제사에서 한 권한이 먼 곳은 감사 수령이 회장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겠으며 조송으로 말하면 발인하는 날에 예빈시에서 성문 밖에 조전을 베푸는 전례가 원래 있습니다 하니 허종의 의논을 따랐다. 성조실록 160억 원 성종 15년 4월 8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성정원의 전교하기를 경국 대전을 감교한 데는 대명률의 예의에 따라 경솔하게 어지러이 고치지 못하게 하고 고치기를 청하는 자가 있으면 법을 세워 논지하는 것이 어떤가 하자 승지들이 아뢰기를 상교가 윤당합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60억 원 성종 15년 4월 9일 얼축 첫 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가 치게하기를 공주 땅에서 구리가 많이 납니다 하였는데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구리가 많이 나거든 금지하지 말고 백성과 이익을 같이 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65억 원 성종 15년 4월 11일 정묘 첫 번째 기사 개천군 손소의 줄기 사부 조제 예장을 상례대로 하였다. 손소의 자는 일장이며 본가는 경주이며 증 병조 참판 손사성의 아들이다. 천순 김효년의 과거에 겁제하여 승문원 정자에 보임되고 이모년의 승정원 주서에 전임되었으며 계미년의 문예시에 어뜸을 차지하여 성균관 주부에 승천되고 병조 좌랑 종묘서 영을 역임하였다. 정현은 이 시의 반란 때에 손소가 강순의 종사관이 되어 정토에 공이 있었으므로 정충 출기 적계 공신의 훈호를 파사받고 내섬시 정에 초수되었으며 곧 통정대부로 승자되었다. 성왕 기축년에 어버이가 늙었으므로 외임을 청하여 성주 목사에 제배되었다가 임진년에 공주 참의에 천임되고 곧 가선대부로 승자되고 개천군에 봉작되었다. 계사년에 또 외임을 청하여 안동부사에 제배되고 병신년에 갈려서 개천군에 제수되고 외임으로 나가서 진주 목사가 되었는데 기해년에 다시 개천군이 되었다. 경자년에 병 때문에 고하여 전리로 돌아가고 계묘년에 서장을 올려 사직하였으니 나 특별히 명하여 예전대로 관록을 주게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죽으니 나이는 52세이다. 양민이라고 시오하니 일에 있어 공이 있는 것을 양이라 하고 옛것을 좋아하여 게으르하지 않는 것을 민이라 한다. 손수는 사람됨이 순박하고 근신하며 관리로서의 재능이 있고 천성이 매우 효성스러워서 번번이 어버이를 위하여 외방에 보임되기를 청하였는데 성주, 진주, 안동의 세 고을을 맡았을 때 다 청렴하고 근면하다고 일컬어졌다. 아들은 손중돈이다.
성조실록 160억 원 성종 15년 4월 10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광릉에 가서 친히 제사하고 슬피 울며 스스로 견디지 못하여 말하기를 세월은 지나가도 어버이를 사모하는 마음은 그지없었는데 요즘 신병 때문에 능히 오래 참배하지 못하였었다. 오늘에야 제사를 지내게 되니 내 마음이 조금 유안이 된다 하고 쓰름관, 시름관, 참봉, 차비 네 관은 각각 한 작업을 올려주고 반감은 벼슬을 올려주라고 명하였다. 도승기 김여석이 아뢰기를 근래 상체가 미령하시니 지나치게 슬퍼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감정이 속에서 나와 스스로 그칠 수 없다 하고 이어서 김여석과 주하승지 김세적에게 명하여 머물러서 수령관 등에게 음식을 대접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160억 원 성종 15년 4월 13일 기사 첫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한한이와 쌀에기를 해마다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모자라는 백성이 많은데 의창의 곡식만으로는 백성을 살리기 어려우니 군자창의 곡식을 내어 모자라는 것을 채우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장차 의논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의창은 흉년에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할 목적으로 평년의 백성들로부터 공료의 여분을 거두어 들여 보관하던 창고이다. 춘절기에 나눠주었다가 가을철에 다시 거두었다. 성조실록 160억 원 성종 15년 4월 13일 기사 두 번째 기사. 호조판서 어세공이와 쌀이기를 정금 원평은 그 땅이 넓고 고요하며 풀이 무성하여 군사를 둔치고 말을 칠만한데 전에 이 땅을 태감 정동에게 내렸으나 이제 정동이 죽었고 그 친족 중에도 일굴자가 없으니 예전대로 관가에 소속시키고 일구는 것을 검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내년부터 검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60억 원 성종 15년 4월 14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일본국 대지하도 수호겸 미주태수 원번 풍주태수 대우 팔랑 사능 대마주태수 종정국 호군 정가 문주 등원직가 월중수 종성홍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산노를 바쳤다. 원본의 서계에 대략 이르기를 지난해 10월 15일에 표류한 배 한 척을 타고 저희 고을의 언덕에 닿은 시빈과 말다스피를 진리가 수상히 여겨 온 것을 물었으나 말이 서로 통하지 않았는데 그들 가운데 한 중이 필연을 얻어서 쓰기를 이것은 조승국 제주의 상선이고 중인 나는 제주 존자사의 주지인 사식이라고는 사람이다. 저 상선편을 얻어 타고 우리 서울로 가려고 이달 15일 일찍이 떠났는데 닷줄을 풀고 도스를 올려 반 일정으로 못 가서 거센 바람이 양후의 노도를 일으켜서 동서로 표류하여 다급한 위난을 이미 닷새나 겪고 다행히 여기에 닿았다 하였습니다. 진리가 그를 모르므로 저희 청사로 인도하여 함께 와서 사실대로 갖추 말하였는데 제가 가엾은 생각이 나서 10사람 모두에게 먹을 것을 주어 한 해가 넘도록 어루만져 길러왔으나 이것은 대국의 조중을 우러러 허무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저 표류한 사람을 귀국으로 보내려 하나 귀국을 관례를 알 수 없으므로 먼저 이 사선을 보내어 대국의 조중에 아뢰어 조카의 허락을 얻으며 표류한 사람을 귀국으로 돌려보내려 하니 들어주시고 살펴주소서. 표류한 사람의 성명은 중, 사식, 선주, 김장로, 엄산, 진산, 면원, 어덕지, 중석, 복리, 금생, 수산입니다. 하였는데 예조의 답세에 이르기를 우리나라에 표류한 사람을 마음을 다하여 구제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을 다음 배로 보내어 주시면 국가에서 제 조카의 정성을 모르겠습니까? 하였다. 양후의 노도는 양릉국의 군주가 익사해서 대해의 신이 되어 항상 물결을 일으켜 배를 전복시켜 타는 데서 인용된 말이다. 바다의 큰 물결을 뜻한다. 양후파라고도 한다. 성종실록 160억 원 성종 15년 4월 14일 경호 두 번째 기사. 제도의 관찰사에게 하사하기를 지금 농사일이 한창인데 비가 제때를 어기니
화기를 상하여 제변을 부른 데에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므로 내가 매우 민망하게 여긴다. 경중의 죄수들은 이미 심하지 않은 자범과 증상이 애매한 자를 적어서 대신에게 의논해서 소결하여 방면하였지만은 생각하건대 사방의 먼데도 오지 억울함을 머금고 원망을 품은 자가 없겠는가. 경은 내 지극한 마음을 본받아 빨리 억울한 옥수를 심리하여 조금도 지체하지 마라. 백성의 원망을 풀고 하늘의 꾸중에 보답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65권 성종 15년 4월 14일 경호 세 번째 기사 이정을 소득대부 영천군으로 이재를 소득대부 옥산군으로 이순을 소득대부 정량군으로 이계를 소득대부 운산군으로 이축을 소득대부 강량군으로 이정을 소득대부 팔계군으로 이탁을 중의대부 시안군으로 유한을 자흥대부 성산군으로 한의를 자흥대부 서양군으로 홍비달을 가선대부 이조참판으로 이빈을 정의대부 가은도정으로 종손을 명선대부 신평정으로 이균을 명선대부 쌍부수로 근을 명선대부 창산수로 삼았다. 성조실록 165권 성종 15년 4월 15일 신내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조실록 165권 성종 15년 4월 15일의 신내 두 번째 기사 이조의 전지하기를 김사원의 고신을 돌려주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65권 성종 15년 4월 16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목면산의 사우에 목우인을 만들어 신좌에 둔 것이 있다 하니 내관 주서를 보내어 살펴보도록 하라 하였다. 과연 두 목우인이 있어 하나는 장군의 형상이고 하나는 중의 형상이었는데 의금부에 명하여 사우를 지키는 사람을 국문하여 아뢰게 하였다. 목우인은 나무로 만든 인형이다. 성조실록 165권 성종 15년 4월 16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대신이 쓰고 발인할 때는 백관이 소복을 갖추고 도성 문 밖에 줄지어 서서 조송하게 하소서니 영도년 부사 이상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정창손 심해 윤필상 홍응 윤호가 의논하기를 예조에서 아뢰는 대로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황명회가 의논하기를 제사에서 한 관원이 단복으로 조송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고 이극배가 의논하기를 조송만을 하면 정리와 예의에 맞지 않으니 의정부 6조를 시켜 조전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백관이 단복으로 조송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65권 성종 15년 4월 17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태경전에 나아가 상식하다. 성조실록 165권 성종 15년 4월 17일 개유 두 번째 기사 장학원에서 아뢰기를 여기를 본원에서 사진시켜 가사 악장을 배우게 하소서하니 영도년 부사 이상과 예조 판세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선 한 명의 홍응 윤호 이파가 의논하기를 아랜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가사를 배우게 하면 곧 음악을 익히는 것과 같으니 안 되지 않겠는가? 집에서만 외워 익히게 하는 것이 어떠한가? 다시 의논하라 하자 정창선 홍응이 의논하기를 악장을 입으로 읽는 것은 음악을 연주하는 것과 같지 않으니 관아에서 고열하여도 무방할 듯합니다 하고 한명회가 의논하기를 자기 집에서 익히면 관원이 단속할 길이 없으니 아랜대로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윤호 이파가 의논하기를 상교가 윤당합니다 하니 정창손 등의 의논을 따랐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예전에 제 아가 묻기를 군자가 3년 동안 음악을 하지 않으면 음악이 쇠퇴할 것입니다 하니 공자가 매우 그르게 여기며 말하기를 군자가 상중에 있으면 음악을 들어도 즐겁지 않으므로 하지 않는 것이다 하였다. 교묘의 음악은 제사하는 일에 관계가 있으니 혹 익히게 하여도 괜찮겠으나 기악은 본래 아음이 아닌데 어찌하여 음악을 멈춰야 할 때 서두로 가르치고 익히는가. 한 명의 윤호같이 전구를 알지 못하는 사람과 이파와 같이 겁난화려고 실속이 적은 사람은 말할 것도 못되나 정창성, 홍응도 따라서 어울린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였다. 교묘는 천지의 제사와 선조의 제사이다. 아음은 정악이다. 성조실록 165권 성종 15년 4월 17일 개유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농사철을 당하인데 비가 제때를 어겨 가물 징조가 크게 있으니
설에 따라 비를 빌도록 하소서니 그대로 따르고 이어서 수를 금하라고 명하였다. 성조실록 160억 성종 15년 4월 17일 개요 네 번째 기사. 사헌부의 사례기를 이계순이 북경에 갈 때 그의 종 다불이 사물을 많이 가져갔으므로 이계순이 정상을 알 것인데 승복하지 않으니 추신하여 추국하게 하소서니 영돈영 부사 이상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정찬손 한 명의 홍응 이급배가 의논하기를 이계순이 제 종을 단속하지 않아 금령을 범하게 하였으므로 죄가 없을 수 없으나 종사에 관계되는 죄가 아닌데 대신을 정문하는 것은 사체에 적당하지 못하니 시추로 조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심해가 의논하기를 다불이 몰래 가진 물건을 그 주인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상이 매우 애매합니다 하니 정창손 등의 의논을 따랐다. 추씨는 당사자를 관에 출두하게 하던 일이다. 정문은 의금부 사헌부에서 왕명에 의하여 죄인을 국문하는 일이다. 성조실록 165권 성종 15년 4월 18일 갑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65권 성종 15년 4월 18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도승지 김여석이 아뢰기를 전일에 직전 공신전 사사전의 조세를 줄여 군자에 보탤 것을 청하였는데 상상께서 분부하시기를 천천히 농사를 보아서 시행하라 하셨습니다. 올해는 자목 가물 징조가 있으므로 백성의 식량이 모자라면 군자곡으로 진율해야 할 것인데 세조조에 있어서는 군자가 거의 100만 석이었으나 이제는 50만 석을 넘지 못하니 창림이 비게 되면 참으로 염려스럽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이 아랜 것은 매우 옳으나 전일 대신에게 의논하였는데 의논이 자목 같지 않았다. 무릇 일은 물어본 모책에 모두가 찬동한 뒤에야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165권 성종 15년 4월 18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안윤손이 와서 아뢰기를 안주판관 이연은 죄를 받기 전의 4일까지 통산하여 외람되게 가자되었으니 간사하기가 막심합니다. 의금부에서 장 80대에 해당시켰는데 등급을 감하라고 명하셨으니 이렇게 하면 이연이 무엇에 징계되겠습니까? 또 성균관의 유생이 오로지 실학을 힘쓰고 재수를 일삼지 않는데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국학을 맡은 자가 다 글짓기를 잘하지 못하므로 부지런히 곤과하지 않기 때문이니 문사에 능한 자를 섞어 차출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이어는 율문대로 죄주라 하였다. 성조실록 165권 성종 15년 4월 18일 갑술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내가 덕이 없는 몸으로 외람되게 큰 기업을 이어받아 조정의 어렵고 큰 사업에 누를 끼칠까 밤낮으로 조심하고 삼가서 태평에 이르기를 바라나 지려가 갖추어지지 못하고 학문이 밝지 못하므로 정치와 교화에 있어 걸핏하면 시행이 어둡다. 근년 이래로 가뭄이 재앙이 되어 백성은 먹기 어렵고 국용은 다 비었으며 이제 농사철을 당하여 단비가 제때를 어기므로 온갖 곡식이 삭트자 다 죽게 되었으니 재앙이 이토록 심하면 헛되이 일어나지 않았을 터인데 그 이유를 밝히지 못하여 매우 근심스럽다. 대저 형상이 공정함에 어그러지는가? 임용이 사정에 따르는가? 원억을 죄다 펴지 못하는가? 부역이 모두 고르지 못한가? 참수하는 사람이 밖에서 흥행하는가? 여알이 안에서 성행하는가? 사송은 어찌하면 지체되지 않겠는가? 풍속은 어찌하면 투박하지 않겠는가? 밀력은 어찌하면 펼 수 있겠는가? 민식은 어찌하면 넉넉할 수 있겠는가? 말이 이에 미치면 스스로 몹시 책망하게 된다. 재앙을 부른 까닭은 무엇 때문이며 재앙을 그치게 할 방도는 어디에 있는가? 아 그대 대소신료는 각각 품은 뜻을 다 말하라. 과인의 과실과 좌우의 충사와 정령의 선악과 백성의 이해를 실봉하여 아뢰면 내가 받아들일 것이다. 말이 쓸만하면 내가 상 줄 것이고 말이 알맞지 않더라도 너그리 용납하겠으나 혹 봉사를 핑계삼아 사사로운 일을 바라면 죄주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중의로 하여금 모두 내 뜻을 알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65권 성종 15년 4월 19일 을해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65권 성종 15년 4월 19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백성을 교화하는 벼슬은 수령보다 중요한 것이 없으니 수령이 마땅하지 않은 사람인 것이 국가의 큰 근심이다. 한 달 동안 벼슬에 있으면 한 달의 폐해를 끼치고 한 해 동안 벼슬에 있으면 한 해의 폐해를 끼치는데 더구나 3기, 6기이니 그 폐해가 어찌 다함이 있겠는가. 중리가 말하기를 가혹한 정치는 사나운 범보다 심하다 했는데 성인의 넓은 도량으로도 이런 말을 하였으니 그 미워하는 것이 심하였다. 대개 사나운 범 같은 정치가 아래에서 행해지면 임금에게 민무를 인해하는 마음이 있고 대신이 섭리하고 일량하는 직책을 다 하더라도 어떻게 위로 천심에 부합하고 아래로 백성을 보존할 수 있겠는가. 내가 덕이 없는 몸으로 외람되게 대통을 이어받았으나 오히려 대신의 도타운 보좌와 백집사가 근면하고 근신함에 힘입어 신민을 다스려 온 지 15년인데 요즘 수재 한재가 잇따라 해마다 흉년이 들므로 백성이 굶어 죽고 도둑이 몰래 일어난다. 이것은 과인에게 덕이 없는 탓이기는 하나 또한 아마도 정치를 가혹하게 하는 관리가 노략질을 일삼고 몹시 살피는 것을 밝은 것으로 여기며 뇌물을 버젓이 행하고 형벌을 외람되게 하며 제 직무를 잘하지 않고 자기가 살찌기를 힘쓸 것인데 방면의 신하는 소임이 작어 이것만 혹 선악을 혼동하거나 포피험을 실수함으로 이따금 자상하고 활악한 자는 벼슬을 버리고 가며 억지로 남의 죄를 꾸미고 간사한 짓을 하는 자는 힘을 뽐내고 있어 백성을 피폐하게 한다. 화기를 손상하여 재앙을 부르는 것이 반드시 여기에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아닐 것이니 생각이 여기에 미칠 때마다 참으로 가엾게 여겨진다. 옛날에 제나라 위 왕이 아대부를 삶아 죽이고 증묵대부를 봉하였는데 그 형벌하고 상 준 것은 중도로 벗어난 듯하나 예전 사적에 혹 그 퇴폐한 풍속을 고친 것을 칭찬하기도 하였으니 대개 어쩔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무릇 지금 직위 위에 있는 수령들을 또한 어찌 모두 같다고 생각하겠는가. 어질고 어리석고 착하고 악한 데는 크게 서로 다른 자가 있을 것이니 그 정상을 알면 내가 특별히 승추를 의논하여 권장하고 징계하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아, 그대 의정부는 내 지극한 생각을 본받아 공도를 힘쓰고 술량이 뛰어난 자와 탐포하기가 짝이 없는 자를 각각 아는 대로 구별하여 아래라 하였다. 당초 전지를 지으라고 명하였을 때 우부승지 김종직이 말하기를 어찌 호리를 물으십니까 하고 성근도 말하기를 도리를 강론하여 나라를 경륜하고 엄령을 섭리하는 것이 삼공의 직임인데 이제는 쇠퇴하였다 하였다. 아대부를 삶아 죽이고 증묵대부를 봉하였는데는 제나라 위왕이 증묵대부를 불러서 말하기를 그대가 증묵에 부임하면서 그대를 헐뜯는 말이 날마다 들려오므로 사람을 시켜 증묵에 가서 살펴보게 하였더니 전야는 개간이 되었고 주민들의 생활이 넉넉하며 관청에는 처리할 일이 없어 동방이 편안하였다. 이것은 그대가 나의 좌우에 있는 사람을 시켜서 도움을 구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1만 호를 봉하여 주었다. 그리고 아대부를 불러 말하기를 그대가 알을 다스리면서 칭찬하는 말이 날마다 들려오므로 사람을 시켜서 살펴보게 하였더니 전야는 개간되지 않았고 인민들은 가난하여 굶주리고 조나라가 견 지역을 침공했는데도 그대가 구원하지 못했고 위나라에서 설릉을 취했는데도 그대가 몰랐으니 이는 그대가 후한 선물로 나의 좌우를 섬겨 칭찬을 구한 것이다 하고 그날로 아데부를 삶아 죽인 고사이다. 술량은 고울 원의 어진 정사를 말한다. 호리는 여우와 삭, 곧 소인배를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성조실록 165권 성종 15년 4월 19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상서의 서문을 강독하였는데 그런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나 다스리는 것이 도리에 있어서는 같다는 대목에 이르러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런 시대에 따라서 다르다 하였는가 하자 시독관 김은기가 대답하기를 이를테면 요 임금이 순 임금에게 맡길 때는 다만 참으로 그 중도를 잡으라고 하였는데 순 임금이 우 임금에게 맡길 때에는 인심은 위태하고 도심은 미미하니 정일해야 그 중도를 잡으리라고 하였고 우 임금이 삼묘를 칠 때는 다만 너희 마음과 힘을 같이 하여 그 공훈이 있을 수 있으리라 하였는데
탕 임금이 하나를 칠 때는 내가 너를 처자까지 아울러 죽여 용서하는 것이 없으리라고 한 것이 이른바 그런 시대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고 김은기가 또 아뢰기를 상서에 이제 사망이 천하를 다스린 도리를 실었으되 공경이라는 것은 성악이 그것으로 시작과 끝을 이루는 것인데 여의 혼명과 순의 온공과 우의 지승과 성탕의 건중과 무왕의 건극이 다 공경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임금은 하루에 만개를 보살핌으로 한 생각을 삼가지 않으면 사해의 근심을 끼칠 수도 있고 하루를 삼가지 않으면 천백년의 걱정을 가져올 수도 있으니 공경이라는 것은 임금이 잘 살펴야 하고 잠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였다. 강하기를 마치자 우승지 권근이 아뢰기를 무릇 설무 있는 인재가 하류에 침체하여 있거나 전야에 숨어 있는 것을 전에 천거하게 하셨으나 등용한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임금의 명은 반드시 시행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니 빨리 시행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천거한 사람은 내가 그 실상을 모르므로 아직 등용하지 못하였다 하자 권근이 아뢰기를 반드시 다 어질지는 못하겠으나 그 사이 어찌 쓸만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장차 대신에게 의논하여 등용하겠다 하였다.